우리가 이제 12장까지 뭡니까? 코틀린에 대해서 좀 많이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코틀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부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은 그래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드린 바대로 안드로이드 관련된 이제 그러한 앱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뷰라는 클래스, 뭐 이미지라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는, 즉 레이아웃이다,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과 어떤 게 수월한지도 알아봐야 되고 뭐 등등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치든 아니면 장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코틀린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처럼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을 하든 뭐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의 뷰단에 해당하는 게 바로 프론트 엔드 쪽이죠. 예. 그래서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보여줄 적절한 화면, 이게 바로 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뷰를 제공해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표시를 하거나 혹은 입력을 받아 가지고 그 값을 우리가 DB에 연동을 했다면 DB에 저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다시 우리가 DB에서 SQL문을 쳐가지고 DB란다. SQL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 화면을 구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죠. 그죠? 가장 기초이면서 상당히 또한 같은 한 앱인데 같은 성능을 해요. 그런데 디자인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소위 말해서 개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디자인이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UI가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만큼 프론트 엔드 단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 단을 같이 이제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들은 뭐 통상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라고 칭하면서 몸값도 상당히 좋죠. 아니, 높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API는 앱의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러나 안드로이드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는지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떤 API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개별 API보다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뭐 우리가 코틀린을 연습할 때도 항상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파일과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XML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액티비티와 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안드로이드 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액티비티가 뭔지 이게 이제 일단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액티비티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 사전 뜻으로 보게 되면 뭐 활동, 활약, 뭐 활기, 뭐 능동성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자, 사전에서 살펴볼 경우 이렇게 생산 또는 제조, 실행 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원가에 할당하기 위한 생산 절차 또는 단계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일컬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제 생산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활동이잖아요. 활동. 그죠? 서비스고. 그런 게 바로 액티비티다. 아직까지는 모호하지만 액티비티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화면 자체가 그냥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일단.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의 기본 구조는 컴포넌트. 자, 자바를 공부하시든 뭐 우리가 또 다른 기타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컴포넌트가 뭔지 다 아시죠? 그죠? 화면을 구성하는 한 요소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안드로이드 앱도 마찬가지고 자바 FX도 마찬가지고 전부 컴포넌트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뭐 HTML, CSS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즉 안드로이드 앱은 액티비티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 네 가지가 앱을 구성하는 4대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는 방금 설명드렸고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 해주는 거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요거에 대한 용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봅시다. 캐스팅이 아니라 캐스팅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앱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나 뭐 아니면 리스너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이벤트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메시지를 여러 객체에 전달을 해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끔 화면이 만들어져야 되죠,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여러 객체에 전달하는 것을 일단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여러 앱 구성 요소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브로드캐스팅이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시버는 뭔가를 뭐예요? 수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도 만들어 볼 건데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어 우리가 앱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브로드캐스팅 메시지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앱에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거는 4대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구장창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앱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화면을 출력하는 컴포넌트는 바로 액티비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메시지 수신, 그리고 서비스 해주는 거, 그리고 컨텐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제공을 하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하는 컴포넌트는 오로지 액티비티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 앱에서 화면을 출력하고 싶다면 액티비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든 액티비티를 출력한 내용이 기기의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실습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행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메인 액티비티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XML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 코드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이거는 뭡니까? 레이크 롤스인가요? 뭐 여튼 이거는 뭐예요?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뷰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고, 이것도 텍스트니까 텍스트 클래스 2개, 이미지 뷰 클래스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여기에서 짰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출력 자체가 해주는 게 바로 액티비티라고, 활동, 그죠? 예,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다음 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액티비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 그죠? 근데 대부분의 앱이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화면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사용자한테 뷰를 안 보여주면, 액티비티를 안 보여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사용자와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앱의 화면을 제공하므로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개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바에서도 그렇고 코틀린에서도 그렇고 화면 없이 백그라운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콜백 함수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백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죠? 배터리 사용량 체크, 이런 것들은 전부 백에서 돌아가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안드로이드 폰에는 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앱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울러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이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0개의 화면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얼마 안 배웠지만 화면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라고요? 액티비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액티비티, 그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액티비티는 화면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여줄 화면이 10개라면 액티비티는 10개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지만 프래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액티비티 한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실습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래그먼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개념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3.0 API 11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등장했냐 하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화면을 가지는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잖아요. 맞죠?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화면 요소를 원하는 수요. 특히 뭐 BJ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자기 게임하면 튀어놓고 캠에다가 자기 거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화면의 크기가 큰 태블릿 PC와 같은 화면의 크기가 큼에 따라서 우리가 복잡하게 레이아웃과 그리고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위젯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배치들로 인해서 기존의 액티비티를 통한 레이아웃 구성만으로는 이제 좀 버겁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프래그먼트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학습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액티비티 한 개당 화면 한 개를 만든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프래그먼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그리고 프래그먼트도 역시 액티비티 내에서 화면 UI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액티비티는 화면을 출력하는 컴포넌트일 뿐이지 그 자체가 화면은 아니라는 거 구별해야죠. 그죠? 따라서 액티비티에서 적절한 화면을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겠죠. 그죠? 별도로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티비티 만들어진 대로 가져가면 단순히 액티비티만 실행하면 텅 빈 흰색 화면만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R. layout. 뭐 어쩌고 저쩌고 XML 파일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XML 파일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딱 처음에 만들면 우리가 그게 나타나는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1, 2강에 첫 번째 1장, 2장에 걸쳐 가지고 그때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 설정할 때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강의했던 내용은 일단은 잊어버리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실습할 때 보여드릴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화면에 내용을 표시하려면 당연히 화면에 표시가 되는 뷰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 내용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화면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출력을 하고 싶다면
말씀드린 바대로 텍스트 뷰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죠? 텍스트 말 그대로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를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출력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뷰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 등은 클래스를 우리는 뷰 클래스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뷰 클래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를 기기의 화면에 출력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면 당연히 이미지의 텍스트 뷰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니까 물론 이 이미지는 우리가 리소스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경로도 지정해 줘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텍스트 뷰 역시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ML 파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액티비티 XML이 아니라 액티비티 코드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티에서 뷰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액티비티, 두 번째는 XML, 레이아웃 XML이 있는데 액티비티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과 레이아웃 XML 파일로 작성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레이아웃 배치는 XML 파일로 작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거는 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액티비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겠어요? 화면을 구성하는 뷰 클래스를 액티비티 코드에다가 그냥 직접 하드 코딩 하듯이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뭐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AWT나 스윙 이런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과 앞에 그림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화면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일단 뭐예요? 텍스트 뷰 클래스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 뷰 클래스가 한 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앞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이를 화면에 배치하려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계의 앱에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뷰 자체를 수직으로 놓을 것인가 수평으로 놓을 것인가 물론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버티컬로 하면 수직, 허라이전틀이라고 하면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은 수평이나 수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다음 계속 나올 거지만 뭐 먼저 일단 좀 메모를 하고 알아두시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화면에 먼저 배치하려면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게 화면이죠.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수직으로 돼 있어요. 맞죠?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니어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거는 아마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런 화면을 액티비티에서 직접 하드 코딩으로 우리가 만들려면 다음처럼 작성을 하면 된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자, 메인 액티비티고요. 얘는 앱 컴뱃 액티비티라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오버라이드에서 on create 해서 saved instance state bundle type null type을 한다. 그리고 슈퍼에 on create 해서 save instance state를 통해서 뭐 on create 조상 클래스 얘 on create를 호출한다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코드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레이크 로이스였어요. 그죠? 나타난 게. 그래서 이거를 발에서 발 나오잖아요. 벌써. 그죠? 그래서 네임에서 자, 텍스트 뷰 형태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하고 여기에다가 this 이게 뭐냐? 뭐예요? 이게 클래스니까 this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서 this에다가 apply 우리 배웠다 그죠? 뭡니까? apply 우리 저 뭡니까? 호텔린에서 배웠잖아요. 예? apply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pply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이제 코드로 또 잊어버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발에서 뭐예요? 피터 뭐 예를 들어서 피터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person이라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생성해서 점에서 apply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pply의 블록에서만 오직 프로퍼티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피터의 person에 있는 name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뭘 어쩌고 저쩌고 줄 것이고 그리고 age가 이렇게 있다면 뭐 15로 주거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얘는 피터는 펄슨 객체에 이렇게 뭡니까?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apply는 뭡니까? 람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신객체 람다 내부에서 수신객체의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신객체 자신을 다시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거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코드도 보세요. 얘는 지금 apply에서 텍스트 뷰를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맞죠? 이때 우리가 썼던 게 apply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람다식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텍스트 뷰에 있는 뭐 타입페이스 해서 타입페이스에는 디폴트 볼드 그러니까 요거는 다 코드 칠 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얘는 -2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튼 자 이거 넣었고 그리고 텍스트 값을 레이크 로스라고 정의를 해 놨어요.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맞나요? 예, 그러면 이 name에는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고 글자의 굵기 그리고 그 글자가 뭔지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also가 나온다 그죠? also도 우리가 배웠죠. 자, also 봅시다. 발에서 이미지 역시 이미지 뷰 타입이죠. 그래서 이것도 컨텍스트는 당연히 th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also를 이용을 해서
얘 보세요. 자, 매개 변수가 한 개니까 IT 쓸 수 있죠. 그리고 set image draw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context combat에 get drawable 하는데, 자, context combat 어디 있습니까? context combat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해서 get drawable 했어요. 그러면 그리게 가져와서 어디다가 this에다가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r이라는 게 나오죠. 이 r이라는 클래스는요, 뭡니까? 우리가 얘는 레이아웃, 이미지, 뭐 문자열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따로 관리하는 클래스가 바로 R입니다. R.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리소스에다가 뭐 이미지 파일을 추가를 하면 그거를 이제 뭐 정수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R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R에 드로워블은 리소스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레이크1이라는 것은 파일명이에요. 파일명.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set image drawable 해서 뭐 여기에서 this에다가 그리겠다 해놓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리소스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와 똑같이 이 also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also는 뭐예요? 우리 이거 apply, else, with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요? also는 뭡니까? apply와 마찬가지로 수신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블록 함수가 다른 값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also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요거 다시 모르시면 초급에 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거틀리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드레스 텍스트 뷰 해서 apply 썼다 그죠? 객체 반환한다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글자 크기 했고 그 다음에 레이크 로스 AB 캐나다라고 텍스트를 지정을 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타입이 여기서 생성이 됐고 컨텍스트 디스 해가지고 어플라이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제가 아까 전에 수직으로 나왔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값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버티컬로 가져가면 수직, 허라이전틀로 가져가면 수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비티 센터에서 중앙에 정렬을 시켰죠. 그죠?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의 텍스트 뷰, 이미지 뷰, 텍스트 뷰의 객체를 addView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name, 이미지, 어드레스 여기 있죠. 그죠? 이걸 세 개를 addView를 해주면서 자 wrap content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코드로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레이아웃 자체에서 apply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개의 앞에서 정의된 이 텍스트 뷰 두 개랑 이미지 뷰 한 개를 레이아웃에다가 때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set layout view에서 레이아웃 이거 set content view가 바로 기기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코드들을 누구한테 기기한테 보여달라라는 뜻입니다. set content view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지 않은 이건 하드코딩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이 레이아웃을 넣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r.layout.activity 언더바 main 요 놈이 호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ML 파일을 건드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R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 레이아웃을 호출을 XML 파일 이름을 넣어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조금 생소하다 그죠? 생소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처음 맞닥뜨리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공부하면 계속 만들어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이렇게 되는지 우리 코틀린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뒤에 우리가 뭐 어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람다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론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우리가 액티비티 코드를 만드는 이 코드까지 한번 봤습니다. 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